그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영숙은 멈춰버린 심장 대신 머릿속을 스치는 온갖 상념에 무릎부터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파트 복도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오늘따라 지독하게 느껴지는 냄새였다. 그녀는 겨우 벽을 짚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무사히 집에 도착했지만 도무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마치 세트장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남편 성우가 늦은 밤까지 들어오지 않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가 이따금 회식이나 야근을 핑계로 새벽 늦게 귀가할 때마다 영숙의 마음은 찜찜했다. 그래도 두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고 남편이 은행 지점장으로 퇴임하기까지 평생을 헌신한 자신에게 설마 이런 일이 생길 리 없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오늘 산산조각 났다. 오후 3시 영숙은 백화점 문화센터 요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 우연히 남편 성우를 발견했다. 그는 낯선 여인과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숙은 두 눈을 의심했다. 늘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에 서툰 남편이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본 건 결혼 생활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여자는 성우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그때 성우의 시선이 영숙 쪽으로 향하는 듯 했다. 영숙은 화들짝 놀라 황급히 몸을 숨겼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설마 아닐 거야. 그날 저녁 성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영숙은 애써 평온한 척 저녁 식탁을 차렸다.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매일 저녁 정겹게 풍기던 이 냄새가 오늘은 왠지 모르게 쓰게 느껴졌다. 오늘도 늦었네. 지점장 퇴임 준비 때문에 바쁜가? 영숙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성우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아무렇게나 소파에 던져두고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응. 그럭저럭. 영숙은 젓가락을 들고 무심코 남편을 바라보았다. 62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푹 패인 눈가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축 처진 어깨. 한때는 누구보다 늠름하고 자랑스러웠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요즘 당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더라. 영숙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성우는 뜨끔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시큰둥하게 쏘아붙였다. 일이 많아서 그래. 별걸 다 신경 쓰네. 그의 차가운 반응에 영숙은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밥만 먹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다. 다음 날 영숙은 다시 한번 문화센터를 찾았다. 수업은 이미 끝난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복도에 있는 벤치에 앉아 무작정 기다렸다. 그리고 오후 4시 어제 성우와 함께 있던 여자가 요가복 차림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복도를 지나갔다. 윤미정. 영숙은 여자의 이름표를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성우 씨, 오늘 못 만나는 거예요? 아쉽다. 윤미정은 투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영숙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가슴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남편이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영숙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눈물이 핑 돌았다. 지난 세월의 모든 헌신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간 듯 무기력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성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영숙은 불쑥 물었다. 성호는 영숙을 빤히 쳐다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 퇴직하면 뭐 할지 고민도 할 겸. 영숙은 남편의 거짓말을 듣고 울컥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택했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성호가 잠든 것을 확인한 영숙은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았다. 잠금 해제와 동시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사랑해, 성호 씨. 나도 사랑해, 미정 씨. 영숙은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차마 더는 볼 수 없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한편 성호의 삶은 전에 없던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미정과의 만남은 그에게 새로운 삶이었다. 미정은 그의 모든 것을 칭찬했다. 한때 그를 꼰대라고 불렀던 직장 후배들이나 늘 무뚝뚝하게 대했던 영숙과는 달리 미정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주었다. 그녀는 그의 경험과 연륜을 존경한다고 말했고 그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영숙이 그에게 그냥 은행 다니는 아저씨라는 평범한 이름을 붙여주었다면 미정은 그에게 선생님, 오빠라는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었다. 영숙의 무관심 속에서 굳어있던 성호의 마음은 미정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사르르 녹아내렸다. 늦은 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성호의 마음 속에는 미정에 대한 애정이 무르익어 갔다. 두 사람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처음에는 값비싼 식사나 커피 한 잔이 전부였지만 미정이 다음에 이 옷을 입고 가보고 싶다고 흘리듯 말하면 성호는 다음 날 그 옷을 사서 선물했다. 문화센터 운영이 힘들어졌다는 미정의 푸념에는 별다른 고민 없이 은퇴 자금의 일부를 건넸다. 성호는 이 모든 지출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지켜온 가정에 대한 보상이라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한 합리화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미정은 처음에는 감격하며 성호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 그녀는 그에게 성호 씨는 정말 저를 위한 남자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미정은 성호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보며 더 큰 기대를 품게 되었다. 성호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미정은 그가 곧 영숙과 완전히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성호 씨, 우리는 언제쯤 편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미정이 단호하게 물었다. 성호는 당황했다. 무슨 말이야? 저에게는 성호 씨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내분하고는 이미 정리하신 거 아니었나요? 제게 이렇게 잘해주시잖아요. 저 이제 다른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투정 섞인 압박이 담겨 있었다. 성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미정의 말에 동의할 수도 그렇다고 그녀를 버릴 수도 없었다. 지난 40년 동안 지켜온 가정과 지난 몇 달간 그를 감정적으로 위로해 주었던 미정 사이에서 성우는 심각한 갈등에 휘말렸다.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던 영숙을 떠올리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반면 미정에게서 느꼈던 생동감과 활력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는 마치 외줄 타기를 하듯 영숙의 의심과 미정의 압박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저울추는 되돌릴 수 없었다. 그의 불안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었다. 그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남편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그녀는 무언가라도 해야만 했다. 그녀는 무작정 택시를 잡아 타고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모두 남편의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영숙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영숙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지점장님, 사모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한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네, 남편이 통장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해서요. 직원은 영숙을 안내해 창구로 향했다. 그녀는 창구 직원에게 남편의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직원은 신용카드를 조회하더니 잠시 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 사용 내역이 너무 많아서. 영숙은 직원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 수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되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영숙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겨우 직원의 말을 이해했다. 수천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직원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영숙은 은행 문을 나서며 비틀거렸다. 그녀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마치 어제 백화점에서 보았던 그 미소처럼. 영숙은 텅 빈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낯선 사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은행을 나서는 영숙의 발걸음은 허공에 뜬 것처럼 불안했다. 직원의 말은 그녀의 귓가에 맴돌며 메아리 쳤다. 수천만 원이 넘는 금액.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무언가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착실한 성우가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심장은 이성이 아닌 감정을 따랐다. 억누르던 불안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영숙을 덮쳤다. 차갑고도 익숙한 배신감에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성우의 서재는 영숙에게는 미지의 공간이었다. 그는 자신만의 공간에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영숙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칸, 늘 굳게 잠겨있던 작은 금고가 보였다. 그녀는 결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금고에 손을 댄 적이 없었다. 어쩌면 남편이 모아둔 비자금일지도 모른다고 막연하게 짐작만 할 뿐이었다. 영숙은 손을 뻗어 금고를 열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성호의 생일이었다. 금고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개와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통장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통장 이름은 남편의 것이었지만 마지막 거래일은 며칠 전이었다. 그리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영숙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점장 퇴직 준비라는 남편의 변명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무작정 집을 나섰다. 남편과 윤미정이 처음 만났던 문화센터로 향했다. 오늘은 목요일 오후 요가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었다. 문화센터 로비에 앉아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렸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영숙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한 사람만을 기다렸다. 오후 4시 정각 윤미정이 나타났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사한 화장과 밝은 미소는 영숙의 마음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미정은 로비 한쪽에 있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잠시 후 성호가 나타났다. 영숙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다. 평소에 보던 무뚝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미정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의 행복한 미소가 미정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영숙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뒤돌아섰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복도에 있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은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차가운 얼음을 녹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걷고 또 걸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조용히 저녁을 준비했다. 찌개 끓이는 소리, 밥 짓는 냄새,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영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를 맞았다. 성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영숙은 그를 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밤이 깊어지고 성호가 잠든 것을 확인한 영숙은 거실로 나왔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는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눌린 분노를 터뜨리는 듯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너희 집에 너희 아빠하고 같이 와서 저녁 먹자.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이러세요? 아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영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냥 내 아빠하고 이야기할 게 좀 있어서.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저녁 아들 내외와 딸 내외가 영숙의 집에 모였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마쳤다.
성우는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불안한 눈으로 영숙을 쳐다보았다. 식탁을 정리한 영숙은 모두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다들 오늘 모인 이유는? 영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대했다. 너희 아빠 이야기야. 성우는 영숙의 말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 내외와 딸 내외의 시선이 성우에게 향했다. 성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말이야, 여보? 무슨? 영숙은 성우의 말을 끊고 말했다. 당신 문화센터에서 만난 윤미정 씨하고 무슨 관계야? 영숙의 말에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성우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아들 내외와 딸 내외는 충격에 휩싸였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그것도 은퇴 자금으로. 영숙은 조용히 남편의 통장과 신용카드 내역을 내밀었다. 통장에는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성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말해봐요.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 아들이 소리쳤다. 아버지, 제발.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해? 성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딸은 흐느꼈고 아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성우를 노려보았다. 가족은 한순간에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날 이후 성우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가족은 그를 외면했다. 그는 홀로 남겨졌다. 친구와 지인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믿고 따랐던 후배들은 그를 조롱했고 함께 골프를 치던 동료들은 그를 피했다. 명예는 하루아침에 추락했다. 한때는 존경받던 은행 지점장이었던 그는 이제 비웃음과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성우는 밤늦게까지 혼자 술을 마셨다. 차갑고도 쓸쓸한 밤 공기는 그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평생을 지켜왔던 가정을 한순간의 욕심으로 무너뜨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그의 건강마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은 성우의 병실 안에서 멈춘 듯 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는 그의 존재처럼 무기력하게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는 그의 삶의 마지막을 알리는 듯 했다. 성우는 병상에 누워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앙상하게 마른 손에는 하얀 링거액이 흐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이미 핏기 없는 잿빛이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악몽과 현실의 경계에서 헤매었다. 윤미정의 차가운 목소리, 자식들의 분노에 찬 얼굴, 그리고 영숙의 텅 빈 눈동자가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아무리 되짚어봐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은 한순간의 공허함과 어리석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희미하게 고개를 돌렸다. 영숙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비어 있는 듯 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그녀의 눈가와 입가는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옷차림은 검소했지만 단정했다. 한때 그를 지점장님이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했던 영숙은 이제 그저 한 명의 쓸쓸한 환자를 바라보는 듯 했다. 영숙은 조용히 성호의 병상 옆 의자에 앉았다. 그들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성호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고 희미했다. 여보 왔어? 영숙은 아무 대답 없이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의 가슴을 더욱 옥죄는 듯 했다. 성호는 영숙의 침묵을 깨기 위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것을 한순간의 욕심으로 모두 버렸어. 그의 눈에서는 힘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성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이미 눈물조차 말라버린 상태였다. 남편의 배신은 그녀의 모든 감정을 앗아갔다.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아니, 용서해 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성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그는 이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영숙은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성호는 영숙의 손길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눈에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서렸다. 하지만 영숙의 손길은 따뜻한 사랑이 아닌 차갑고도 건조한 연민의 손길이었다. 그녀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앞둔 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있었다.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영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성우의 얼굴에서 희미한 희망이 사라졌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구었다. 영숙은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녀는 지난 세월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남편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40년의 시간들,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던 시간들. 그녀의 헌신은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이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우는 조용히 영숙의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한때는 존경받던 은행 지점장이었던 그는 이제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은 홀로였다. 그의 마지막을 지킨 것은 아내의 차가운 연민이었다. 그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찾아온 사람은 몇몇 가족과 성우가 생전에 알고 지냈던 지인들 뿐이었다. 그들은 모두 성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한순간의 욕심이 평생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조용히 수군거렸다. 장례식이 끝난 후 영숙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는 평생을 아껴왔던 통장 몇 개와 사진첩 몇 개가 전부였다. 통장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되었다. 영숙은 그의 사진첩을 보았다. 사진 속의 성호는 젊고 늠름했다.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숙은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허탈함과 후회였다. 영숙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딸의 집에 머물며 손주를 돌보았다. 손주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삶의 유일한 활력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남편이라는 그림자를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을 위해 그리고 손주를 위해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성호의 이야기를 했다. 한순간의 욕심이 평생을 무너뜨렸다며 혀를 찼다. 늦은 봄의 유혹은 결국 성호에게 천벌로 돌아왔음을 모두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늦은 봄의 유혹이 아닌 늦은 봄의 상처가 남았다. 그녀는 그 상처를 안고도 꿋꿋하게 삶을 이어갔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그녀 자신만이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늦은 봄의 그림자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나갔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